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 마케터의 시선은 전기차 시대를 앞서간다고 하는 유럽 시장,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독일 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일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과연 어떤 모델일까요? 1번 테슬라 모델 3, 2번 폭스바겐 ID3, 3번 르노 조에, 4번 폭스바겐 이업, 5번 현대 코나 EV. 좀 애매하십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폭스바겐 모델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독일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의 초기 런칭 결과가 성공, 실패 어느 쪽에 있을까요? 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맞춘 분들에게 저는 대단한 자동차 마케팅 전문가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상을 반영하여 답을 하면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독일 사람들이 이 차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100년 전 내연기관을 만들어낸 나라이고 지금도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빅3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나 했나요? 100년을 리드하던 독일 기술은 2015년 종언을 고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환경규제 대응 기술로 토요타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한 독일 업체들은 토요타와는 정반대로 다운사이징된 디젤 터보 엔진과 DS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대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을 중심으로 한 폭스바겐의 기술은 사기 기술로 발각되면서 토요타와의 기술 전쟁은 완패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여파는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년부터 강화된 유럽의 CO2 배출가스 규제는 독일 업체들에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개발 스피드를 가속시켰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사원을 걸고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임하면서 작년 ID3와 ID4를 런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전년비 27.7% 성장했습니다. 반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는 전년 동기 각각 124%, 201%의 대폭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럽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전기차의 꽃망울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상반기 독일 시장에서의 전체 자동차 판매는 전년비 14.9% 성장한 139만 대입니다. 유럽 전체 판매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입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합계만으로 독일이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더 커집니다.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비 235% 증가한 14만 8,936대였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230% 증가한 16만 3,571대로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비율은 유럽 전체와 중국과 비교해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책일 수 있습니다.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서 9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 시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도시부에 있는 주차요금 무료화도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 시에 어드밴테이지도 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전기차와 보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에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시장의 전기차 판매는 프랑스의 르노, 푸조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가 리드를 한 면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 비율은 여전히 프랑스, 한국 업체의 비율보다 낮습니다. 반면 독일 프리미엄 빅3는 아직도 여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구성비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벤츠의 경우 전기차 판매 구성비는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빅3의 전동화 전략은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중점을 두면서 전기차 개발에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CO2 규제 미달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이 쉽고 가격이 전기차보다 좀 더 저렴하며 충전 문제에 걱정이 없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뒤늦게 개발한 전기차도 전용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차 파생 전기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기에 올 가을이 돼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벤츠의 EQS, BMW의 iX3 등이
런칭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들은 테슬라의 독주를 방치하는 단점도 만들어버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독일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봤을 때 앞에서 질문드린 문제의 정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간 전기차의 판매 랭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중국 시장에서 소형차 흥광미니 EV가 1위를 한 것처럼 놀랍게도 폭스바겐 경차 업을 기본으로 전기차로 만든 이 업입니다. 맞추셨습니까? 폭스바겐이 전력을 기울여 만든 ID3나 테슬라의 모델 3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 코나 EV를 대체할 아이오닉5는 독일에서 5월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첫 달인 5월 175대에 6월에 514대, 7월에 831대를 팔았습니다. 프리런치 기간 동안 엄청난 계약을 받았다고 홍보했는데 이 대수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ID4의 7월 판매 대수가 1036대임을 고려할 때 그냥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이 업과 함께 항속거리 130km밖에 안 되는 스마트 포트 EQ도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일 땅에서 소형 전기차들이 잘 팔리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이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업의 항속거리는 ID3 테슬라 모델 3 항속거리보다 크게 짧은 180에서 260km 정도입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지원금 9,000유로를 받으면 거의 가솔린 업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흥광미니 EV의 항속거리가 120km, 170km라고 방송했을 때 첫 반응은 항속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최대의 문제점은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항속거리가 짧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짧은 흥광미니 EV의 수요가 농촌 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이 독일에서 팔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전기차의 사용 목적에 있다고 보입니다. 차량의 사용 장면이 대부분은 단거리 출근과 쇼핑 등으로 이런 용도라면 항속거리 150k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용도의 사용이라면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만 도시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차체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도로 양쪽에 종렬 주차가 많고 큰 차라면 주차공을 찾는데 꽤 고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항속거리가 긴 전기차를 구입해도 현실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장 고성능의 전기차에서도 110km 정도의 속도로 현실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400km 정도입니다. 아우토반 같은 곳에서 속도를 올리게 되면 보다 짧아집니다.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전지의 효율도 떨어져 항속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EV 데이터베이스 평가에 의하면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는 날씨가 좋은 도심에서 사용하는 경우 565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에서는 390km, 겨울철 고속에서는 275km밖에 주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로 보면 고속도로 주체의 도시간 이동에서는 중간에 충전은 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ID3는 현재 독일에서 주류의 50kW의 급속 충전으로 30분 충전에서도 최대 25kW 정도밖에 충전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량의 보호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에 20kW 정도밖에 충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 시점에서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세컨드카로서 항속거리는 짧아도 작고 값싼 2업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전기차 보조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싼 차량 쪽이 가격적 이점이 크게 되어 2업의 경우는 가솔린차 업에 꽤 근접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시부에서 이동이 발로 작은 2업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가솔린차에 대해서 사용상의 우대 조치도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매우 냉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팔렸던 2업은 단산이 됩니다. 사운을 걸고 전기차에 올인한 폭스바겐은 ID3에 집중하면서 모델 3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하에 2업은 단산되고 새로운 플랫폼에 의하여 27년 ID1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5와 테슬라 등의 중고급 전기차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50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나라도 30년 이후 어느 시점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가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CO2 규제 강화안으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배터리 탑재차가 보유돼서 2천만 대 이상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채굴부터 폐기까지의 CO2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실적인 답은 원전 1기를 추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형,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들은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공유경제 시대에 더 적합할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 효율도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소형, 소형 전기차들은 주로 중소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차로 인증받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주행이 가능한 세미시스코의 전기차 EVZ의 도전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흥깡미니 EV와 비교하면 디자인, 인증 패키지에서 더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아쉽습니다. EVZ는 항속거리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 배터리 코스트로 인하여 가격이 흥깡미니 EV는 물론 폭스바겐이 이 업보다도 비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는 경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경 EV를 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닛산과 미쓰비시에서 경 EV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소형 소형 전기차를 개척했던 업체들에게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처럼 차급에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금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다가올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좀 더 매력적인 상품 컨셉 제시와 하이테크 디지털 기술을 더 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